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기온 영하 6.7도,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일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주말 내내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호남 서부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 최고 7cm가량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날 텐데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 눈 소식이 들어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의 첫날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페브리즈 찐템이에요. 냄새 밴 코트에도 뿌려주고요. 아끼는 최애템에도. 빨기 어려운 겨울 친구에도.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명량 한산 용의 출연 김한민 감독. 반드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전쟁을 끝낼 최후의 전투. 발포하라! 노량 죽음의 바다 12월 대개봉.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Cola. 이게 한 달에 얼만데 공부는 안 하고 약정은 멀었고. 마음이 탈 때 마음 고생 말고 진실의 앱으로 초코 월 9,500원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부 효율 100%, 단원평가 100점부터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디플러스 사장님, 혹시요 우리가 쓸 요금제인데 우리가 만들면 안 될까요? 너 나와! 데이터 용량부터 속도, 시간까지 내가 만드는 디지털 통신 플랫폼으로 너겟.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성은? 이름은? 케이크도 이름이 있네. 투썸플레이스.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돌코렉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새로운 기대도, 동화 같은 상상도. 모던하우스에선 기다림부터 크리스마스니까. 모던하우스. 피해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임대인에게 납부했던 관리비까지 떼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전국 투어 중인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가 연일 화제입니다. 서울 공연 예매는 1분 만에 370만 명이 몰리며 이른바 전국민 효도 전쟁이라 불렸고 연휴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과 편의시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장을 굿모닝 이슈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확인하시죠.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인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꿈에 인천이 응답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새로운 기대도, 동화 같은 상상도. 모던하우스에선 기다림부터 크리스마스니까. 모던하우스.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통으로 구워 매혹적으로 적시고 야들야들한 속살 위에 쫄깃한 당면이 내려온다. 지금 바로 시켜라. 마왕 족발.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디플러스 사장님, 혹시요 우리가 쓸 요금제인데 우리가 만들면 안 될까요? 너 나와!
데이터 용량부터 속도, 시간까지 내가 만드는 디지털 통신 플랫폼으로 너겟.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안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승강기는 아예 멈춰버린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금 이곳은 그 전세 사기 피해 그 이후에 또 2차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금 들어서자마자 이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게 세게 나거든요. 와,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뭐야? 거실인데요. 여기 완전 거실이 뚫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계속 두시고. 네,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방치된 거네요. 지금 이 안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고드름 같은 것도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떨어지니까 이 석고보드가 물이 계속 모이니까 한꺼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심지어 거실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서도 이렇게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천장에서 새어나온 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무슨 소리인데? 뭐야 이거? 촬영 도중에 지금 이게 물이 새가지고 밑으로 지금 터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썩었다. 곰팡이. 천장의 내부 또한 자재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상태. 문제는 이런 곳에서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집입니다. 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천장의 대부분이 사라져 있는 모습인데요. 불안해서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19년도 10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사 와서 3개월 지나고 나서 계속 그랬다는 거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집안을 둘러볼수록 충격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5년도 되지 않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란 건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도 안 닫히네요. 이제 완전히 전세 사기죠, 여기가 다. 이번엔 인천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명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현재 주도자인 남 씨를 필두로 총 35명이 연루돼서 범죄 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첫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주도자 남 씨는 구속되고 그 일당들 또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남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부실 공사로 의심이 되는 상황. 보이세요?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당시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던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3번인가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는 거다 이러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집주인이 말한 대로 관리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공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는 건데요. 결국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 아파트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승강기가 아예 운행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지금 주차 커버도 못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장비가 부식돼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시설 또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리 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유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전세 사기 그 사람들 같은 패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기존의 아파트들을 관리하던 업체가 현재 전세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들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주도자 남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엔 기존 건물 관리 업체 대표인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실제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업체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작년 한 9월 달인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냥 상호만 바꿨지 원래 다 한통속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건 이후인 작년 9월경 관리업체가 바뀌었지만 바뀐 업체가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기존 사기범 일당과 동일했기에 이번 업체 또한 전세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자, 실제 해당 관리업체 전화에 물어봤는데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른 업체인데 사기꾼 일당이랑 저희랑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믿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뭐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계획은 그 임대인한테 여쭤보셔야죠. 기존의 업체, 즉 사기범들과는 연관되지 않다는 현 관리업체. 그러나 이번 관리업체 또한 아파트 관리 보수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답답하네요. 지금도 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어디 가서 이걸 얘기를 해서 어디서 받는 건지 법원에 가서 받는 건지 이럴 때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받고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는 상황. 지자체에서 도움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집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니까 뭐 고쳐주든 뭘 하든 부분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게 먼저고 이 관리업체 자체를 인허가를 내주거나 뭐 관리 감독을 해서 저희가 끼어들어서 회계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자체는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 소유주인 개발 업체가 말하자면 이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관리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 관리회사가 횡포를 부려도 그거에 대항하거나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이 관리업체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은 나오나요? 아니, 나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돈도 못 받는데 뭐 나와 있는 그 정책이 뭐 이제 뭐 대안대출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주거 지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올해 인천시청이 63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지원이 없다는 피해자들. 시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3억 중에 한 1억 정도? 편성된 63억 원 중 실제로 지급이 된 건 고작 1.8%에 불과했는데요.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 항목 자체의 그 대상을 딱 정해놓고 다 예산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원 항목은 이사, 월세, 이자 세 가지뿐. 임대인이 사라진 지금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안전을 위협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건물이 진짜 기울어질까 무너질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물난리 때문에 이 고생, 집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 나는 막 2중 3중으로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흘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논의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인근 산책로에 나타난 수백 마리의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면에 들어가야 할 뱀들이 민가에 왜 나타나게 된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한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못 다녀요. 장화 안 신으면. 무섭기도 하지만 징그럽다고. 얼룩덜룩한 것도 있고 뻘건줄 쭉쭉한 것도 있고. 몇백 마리가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일이죠. 그럼 뭔가가 이상하다. 왜 여기만 많을까요? 평범한 동네에 이상함의 만큼 많이 출몰한다는 그것.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시내 근방에서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400~500마리 있지 않을까. 뭐가요? 뱀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인근. 게다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곳에 수백 마리 뱀이 나타난다니.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준비를 마친 뒤 찾아가 본 현장. 이런 방이에요, 이런 방. 추워진 날씨 탓에 뱀이 아직 활동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 저기다.
현장을 둘러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제작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뱀. 뱀을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게 무색해집니다. 게다가 11월 초겨울 날씨에도 놀랍도록 활발한 모습인데요. 진짜 바로 이렇게 뱀이 있네요. 두 마리예요? 여기 두 마리 있어. 에?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지금 가고 있고, 여기 한 마리 지금 가고 있고. 대가리 여기 있다. 있다. 미처 말을 이어나갈 새도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개만 돌려도 곧바로 또 한 마리의 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 얘는 다른 애인데? 할무선! 어디? 어디? 잠깐만. 와, 놈인데? 제가 찾았어요. 여기. 게다가 그 중엔 독사로 알려진 뱀도 있었습니다. 얘는 되게 큰데? 인근에서 계속 발견되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의 뱀들. 대체 이 뱀들은 전부 어디에서 온 걸까? 옆에 있다. 옆에 또 있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발견된 뱀만 수십 마리. 게다가 뱀의 종류를 구분해 보니 한 장소에서 발견된 뱀의 종류가 무려 6가지에 달했는데요. 어디서 또 다른 뱀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결국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거의 기절할 일이죠. 왜요? 이렇게 많은 뱀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20마리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딱 여기 한 30m 구간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가도 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방을 모두 돌아봤지만 한 곳에서 유독 많이 발견된다는 뱀. 이 정도라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못 다녀요. 장화 안 신으면. 올 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여기를. 뱀 볼까 봐. 많이 보여요. 여기 다니면은 뱀이 많아요. 어떤 데는 밟을 뻔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만 이토록 많은 뱀이 발견되는 걸까? 뱀. 어머나. 그 새끼 깐 거 같아. 새끼 깐 거 같다. 네. 감당이 안 되니까 버리고. 누가 생각나도 그걸 모르니까. 뱀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닌데 뱀이 나타났다 이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책임하게 이곳에 버리고 갔다거나 동물원에서 탈출한 뱀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까운 동물원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요, 뱀은 없어요. 아니요, 뱀은 없어요. 예전에 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동물원법이 바뀌고 있고 막 이러면서 파충류 쪽은 저희가 다 뺐어요. 수소문 끝에 뱀이 있다는 인근 동물원을 찾은 제작진. 그곳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여러 외국 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곳. 비교를 위해 전문가가 꺼내든 뱀을 살펴보니 우리가 봤던 뱀들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정말로 현장에서 발견했던 뱀과 유사한 생김새의 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인근 동물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란 추측이 맞았던 걸까? 유혈모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물가 주변이나 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이고요. 살면서도 일부 종목 고산지대만 아니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종들 같아요. 반려동물로서 뱀은 외국 뱀이 더 선호도가 높죠. 거기다 확률 풀어왔는데도 며칠씩 거기에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다양한 종들이 한 군데서 이렇게 보이는 거 신기하긴 합니다. 전문가조차 신기하다고 말하는 현상. 이 많은 뱀이 왜 하필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건지 의문만 점점 커지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네.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뜻해서 나올 수도 있지. 오늘 어제 저 봄은 입고 산책 가잖아요. 걸으면 더우니까. 11월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고온 현상. 전국적으로 찾아온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촬영을 진행했던 11월 말까지도 강원도 곳곳에 때 아닌 개나리가 피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출몰하는 뱀들 역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바로 앞쪽에 이제 작은 개천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요, 아주. 여기 논 있죠? 논에 이제 3개월이나 이제 3개월에 알을 낳으면 그 개체들이 일로 들어와요. 먹이 활동하러. 그러면 아주 풍부한 먹이 사슬이 유지되니까 뱀들이 이제 접근한 거예요. 뱀에겐 이곳이 최고의 서식지라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론 뱀들이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긴 부족할 텐데요.
가을까지 먹이 활동을 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했지만 지금은 먹이 활동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개체들이 각지에서 활동하다가 좋은 조건이 갖춰진 곳에 겨울잠을 자러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한테 노출되는 거예요. 이곳에 뱀이 좋아할 만한 동면 장소가 있을 거란 뜻밖의 이야기. 확인을 위해 따라가 본 곳에서 오메, 못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구멍에 머리를 숨긴 채 꼬리만 내놓고 있는 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몸은 넣는데 관 자체가 좁거나 다른 개체까지 있다면 더 이상 앞으로 던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 구멍이 뱀의 동면 장소인 걸까? 여기에 이제 많은 뱀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하다가 차단도 되지만 와보니 곳곳에 아파트가 있는 거야. 아파트 저렇게. 뱀들 아파트 이게 전부가 쭉 이어진 파이프가 1m 간격을 할 수 있다시피 하네요. 이게 전부 집이에요. 옹벽에 스며든 물을 배출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 이 구멍마다 카메라를 넣어보면 뱀들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데요. 뱀의 허리가 보인다. 여기. 있어요. 꼬리.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생각보다 깊은 옹벽의 배수구멍. 그 안쪽까지 계속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니 전문가의 말처럼 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의 집에 침입한 낯선 카메라를 몹시 경계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구멍의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뱀. 혹시 다른 구멍 속 상황은 어떨지 확인해 본 결과 바로 앞에 있다.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있다. 정말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는 족족. 그 안에 자리 잡은 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있다. 그런데 자연에 있어야 할 뱀이 왜 하필 민가 주변 옹벽의 배수구멍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증은 더해가는데요. 벽을 보면요, 26도예요. 상당히 따뜻한 거예요. 이 온도가. 따뜻한 곳을 찾아 동면에 들어가는 뱀. 그래서 바깥과 10도가량 차이가 나는 이곳으로 동면을 위해 모여든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정도 면적에 풀밭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천적이 없다고 하면 1000마리 정도는 충분히 살 만한 공간이에요.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옹벽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1000마리의 뱀이 동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 이곳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뭐 상가 쪽으로 연결돼 있다, 뭐 아파트 지하로 돼 있다,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제 새끼 호롱이 한 마리, 그리고 무자치, 살모사, 유일모기, 누룩뱀. 이 벽만 쭉 따라가면 대부분의 그 뱀 종류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뱀 사파리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동물들 볼 수 있다는 게. 이처럼 많은 개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 워낙 보기 드문 현상인 만큼 이곳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하지만 뱀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것도 사실인데요. 생물을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지나가다가 뱀을 밟았다, 물렸다, 병원에 갔다, 이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심에 출몰하는 뱀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뱀 물림 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 하지만 현행법상 뱀과 같은 야생동물을 눈앞에서 봤다고 해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뱀 중 대다수가 포획 및 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맹독을 가진 뱀을 만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뱀들이 동면에서 깨어날 봄철이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 주변은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로로 자주 이용되는 공간인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죠. 주민들이 많고 활동 공간이 이쪽에 뭐 몰린다면 충분히 계몽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죠. 이러저런 점을 좀 조심해라. 그리고 뱀은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뱀에 대한 혐오감 같은 훨씬 줄 걸로 봐요. 인간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포획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절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연말을 맞아 부모님 효도 선물로 콘서트 보내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가 아주 화제더라고요. 어우,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기존의 일반 콘서트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이례적인 관객 서비스를 보여줬다고 팬들과 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극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것들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굿모닝 이슈에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 놓쳐서는 안 될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전국에서 효도 배틀이 일어났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기를 하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도전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역대 최다 접속자가 쏠리면서 정말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이 펼쳐졌죠. 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매진되었습니다. 아, 부모님 콘서트 한번 보내드리려다가 졸지에 불효까지 저지르게 된 전국 각지의 아들, 딸들. 치열했던 경쟁률만큼이나 무대도 시설도 역대급이었다는 입소문이 들려오면서 궁금증만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기존의 콘서트하고는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굉장히 이례적인 관객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소문만 무성한 바로 그 콘서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다는 대구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파란 옷을 입은 무리를 따라가 보니까요, 여기도 저기도 죄다 파란색 복장을 입은 사람들 뿐이네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카페 같은데 대체 뭐죠? 팬들은 여기 다 알죠. 옹기솔레이로. 그의 숨결이 닿았던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닌다는 사람들. 임영웅 성지순례를 줄여서 웅지순례라는 말까지 생겼다고요. 사방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이 카페 역시 콘서트에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열심히 서로를 찍어주는 사람들. 그런데 포즈가 어딘가 좀 특이하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건행. 건행? 건행이 뭐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줄여가지고 건행. 가수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큼이나 준비성까지 철저한 팬들. 콘서트에 가려면 필수품이 있다고요? 네, 작년 콘서트부터 가져다닌 거. 하나같이 들뜬 모습이지만 이곳에 모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나 올콘 하려고 82이니까요. 내년에 또 할지 못 할지 모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마지막 소원으로 너희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할머니 거 한 번만 좀 끊어다오. 온 가족이 나서 티켓팅 전쟁을 펼치면서 불법 암표상들이 펀치는 데다가 무려 500만 원 이상의 암표까지 등장한 상황.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한 50 몇만 명. 앞으로 남은 전국 투어에서도 불법 암표가 거래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예요? 오늘이요? 셀 수도 없어요. 집에 방석이 자자자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콘서트를 찾게 되는 건 다름 아닌 소소한 감동 포인트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다른 손글씨가 적히는 영수증까지 이 소품 모으는 재미로 콘서트를 찾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임영웅 콘서트. 그 비결 오늘 전격 해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효도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임영웅 콘서트. 지난 주말에 열린 대구 콘서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님이시고 네. 어머님이시고 네. 친구들이 티켓팅 도와줘가지고 제가 마지막 연차를 임영웅에게 쓰고 왔어요 지금. 아기 팬도 콘서트장을 찾았네요. 임영웅 노래 틀어주면은 춤춰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는 어디가? 지금 공연장에 하나밖에 못 구해가지고 할머니가.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임영웅 콘서트 피해자가 속출한대요. 밖에서 부모님 기다리는 딸들이. 부모님을 콘서트장까지 모시고 온 효자 효녀들을 위해서 올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있다고요. 쉴 공간도 이렇게 히어로 스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몸을 녹이면서 쉴 수 있는 대기석. 이런 배려까지. 팬을 위한 배려가 진짜 화장실도 늘려주시고.
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특별한 화장실입니다. 너무 오래 서서 기다리는 거를 팬들이 힘들어해서 이번 콘서트마다 간이 화장실을 엄청 늘려주셨어요. 긴 줄을 서야 했던 지난 날들, 이제 안녕. 아, 또 안에가 또 화장실이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가시게 되잖아요. 깨끗하고 안개도 화장실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좀 편하게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배려했네요. 연령대가 높은 임영웅의 팬들은 긴 줄을 서가면서 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이 화장실이 등장한 거죠. 안내요원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거나 자세한 안내판까지 있어서 정말 편리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비결은 뭘까요? 다름 아닌 무대에 있다고요. 전국 투어를 보기 위해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던 팬들. 그만큼 콘서트장에는 엄청난 수의 인파가 쏠렸는데요.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시 무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무대가 어떨지 궁금하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의 교과 맞춤 인진 스마트홀.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애타게 기다려왔던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화려한 편곡과 멋진 의상까지 그의 콘서트에는 참 즐길 거리가 많죠. 하지만 이번 임영웅 콘서트가 눈길을 더욱 끈 건 바로 이 무대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든 손만 뻗으면 관객들과 닿을 정도로 길게 뻗은 무대, 그리고 낮은 무대 높이 때문이죠. 여기에 선명하게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한 360도 전광판까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비들이 화제가 됐죠. 임영웅 씨는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원형 무대라고 하면 이제 360도 개방성을 중시하고, 돌출 무대라고 하면 팬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플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선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복잡했어요. 2층과 3층의 관객들, 그리고 멀리 있는 관객들을 배려해서 모니터를 멀티로 동시에 설치를 해서 팬들이 가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콘서트가 끝나고도 쉽사리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요. 네. 손잡았는데 우리 카드 제가 들고 다니는데 설마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가까이 선명 경우 처음이에요. 어깨 살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예쁘고 훨씬 깔끔하고 정말 예뻐요. 너무 황홀했죠. 너무 황홀했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님은 항상 팬들을 배려해서 진짜 잘 짜여진 그런 무대를 보여줘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콘서트의 감동을 뒤로하고 빠르게 해산하는 이들과 달리 한켠에서는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길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콘서트의 묘미인 퇴근길을 보기 위해서죠. 무대에서와는 달리 더 긴 시간 동안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라고요. 진짜 팬 서비스 제대로 하시네요. 나오는 게 여기. 우리 영웅님이 안을 재줘요. 손 들고 가요. 애타는 그 마음을 아는지 얼마 안 가서 모습을 드러낸 차 한 대.
조금이라도 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달리는 차 뒤를 열심히 쫓아가 보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손인사를 뒤로 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짧은 인사의 시간이 끝났네요. 이제야 길었던 일정이 모두 끝나는 듯 보이지만 남은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 감동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먼 곳에서 온 팬들을 초대해서 콘서트의 감동도 나누고 또 가수에 대한 애정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요. 갑자기 아니 내 혼자 있으면 우리 아들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어. 언니 내쫓아. 집안 곳곳에 정리된 소품들. 손님이 오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서 벌써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 팬들. 콘서트 할 때마다 정말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볼까봐 엄청 그 애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이니까 조끼 입은 스태프들이 한 7, 8명이 쫙 뒤로 뛰어오더래요. 뒤로 쫙 오더니 뒤에 한 줄 쫙 있는 그 휠체어 오더니 전부 다 돌리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이 와서 손잡아주고 이번 임영웅 콘서트 왜 유독 더 특별한 걸까?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라고 했을 때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크게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콘서트 관계자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 콘서트 문화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이색 장소들이 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인천. 최근 유행하고 있다는 핫플레이스만 찾아다닌다는 한 커플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두 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쇼핑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추억 쌓으러 왔어요. 아니 근데 손에 든 건 뭐예요? 인터넷에서 이색 데이트를 찾아봤는데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준비물까지 철저히 챙겨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쇼핑몰? 아직까진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색 데이트라더니 그저 쇼핑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이언트 슬라이드 합숙 운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송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리기 시작. 방송이 나와서요. 뭔데요? 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는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네. 우와. 이거 뭐야? 쇼핑몰 한가운데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이것.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자이언트 슬라이드에 초대형 미끄럼틀 1층에서 4층까지 높이고 시속이 23km에 10초 만에 내려가요. 4층부터 1층까지. 그렇다면 이 초대형 미끄럼틀 안 타볼 수가 없겠죠?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매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준비 완료. 재밌게 타고 올게요. 안녕. 외마디 비명과 함께 출발! 오, 생각보다 짧죠. 아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스릴 만점인데 직접 타본 소감은 어떨까요? 어우,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어느새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아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취향 저격인 듯 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실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요. 희소성도 있고 우리만의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트하는 느낌? 요즘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유일한 거를 경험한 나를 인증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SNS에서 각종 이색적인 경험이나 장소를 공유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이색 장소로 함께 떠나볼까요? 푸른 바다가 반기는 이곳은 바로 부산 광안리. 저기 연기 나는 데 있다. 저기 봐봐. 저거 뭐야? 외관부터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거북선 모양의 용머리에서 연기까지 나오니 신비로운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은 상황. 뭐 하는 데죠?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 역시 컨셉이 확실했는데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충무공의 스토리를 담은 한식집이고 겉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거북선을 형상화했고 거북선 내부에 있는 느낌을 주려고 제가 꾸몄거든요. 거북선 외경부터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전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것들로 꾸몄다는 주인장. 안에서 밥 먹는다는 칼 있고 그러니까 뿌듯한 자부심 같은 거. 멋있는데요. 이런 약간 외관이 잘 없잖아요. 사장님의 약간 철학이 느껴집니다. 혹시 어디십니까? 저요? 안동 김씨입니다. 나왔습니다. 한상 하객진입니다. 음식 이름이 한산 하객진이라고요? 이것도 독특해요. 메뉴 이름마저 이순신 장군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한 진법에서 따왔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먹었다면 아직까지 살아 계시지 않았을까? 독특한 컨셉의 가게가 있다면 이번엔 특별한 뷰를 볼 수 있다는 남해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이제 테마란 음식점이 생겨서 되게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스토리를 담아낸 가게는 저희 가게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네. 자, 이번에는 남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335 모여서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이에요. 여기가 유명해요, 동네에서. 아무 유명하지. 여기는 첫째 뭐 보다시피 요 경관이 좋잖아요. 그리고 앞 전망이 얼마나 좋아. 전망이요? 와, 창가로 향하는 탁 트인 바다뷰가 맞이해주는데요. 이미 SNS에선 바다뷰 편의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증샷 성지가 됐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편의점 뷰죠. 카페는 이런 거 많으니까 카페 많은데 편의점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편의점이라서 더 신기한 걸까요? 가성비가 편의점이라서 좋죠.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데요. 한강 라면이 아닌 남해 라면입니다.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고급 레스토랑 저리 가란데요. 이거 괜찮네요.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경치도 보고 쉬었다 갈 수 쉬었다 갈 수 있는. 바쁘고 지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표를 선물해주고 싶었다는 주인장. 그런 마음들이 모여 탄생하게 된 이색 장소들. 이번 주말 저희가 소개한 곳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DMZ는 분단의 아픔이 깃든 땅이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의 보고인데요. 이젠 평화의 메시지와 역사의 가치까지 지닌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DMZ 접경 지역은 옹진부터 고성까지 총 10곳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늘은 경기도로 DMZ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휴전선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을 따라 도착한 곳, 한탄강 오토 캠핑장입니다. 국내 3대 오토 캠핑장으로 꼽히는 이곳. 도심 속에서 벗어나 한탄강의 정취와 캠핑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오토 캠핑장이지만 장비 없는 캠핑 초보들한테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카라반부터 인디언 텐트 등 편리하면서 이색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와서 힐링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 장비가 없어도 편안하게 저희가 뭐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전곡리 유적지. 선사인들의 긴장감 넘치던 생활상이 구현된 구석기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우주선 모양의 선사박물관에 다다릅니다. 전곡리에선 30여 년 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이후 무려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는데요. 주먹도끼의 이름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가 발견했었으면 아마 서윤이표 주먹도끼라고 했을 거예요. 저걸 내가 찾았으면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교과서보다 실감나게 만나는 선사시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시간 여행에 푹 빠졌습니다. 실제 사냥하거나 불을 피우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 돌아가서 산책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인폭포입니다. 지상 30m의 아찔한 출렁다리 위에서 그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현무암 주상절리와 그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가 장관입니다. 얼마 전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답니다. 이게 올 때마다 틀려요. 봄 틀리고 여름 틀리고 계절마다. 제인폭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타나는 신비로운 선녀탕.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요. 제인폭포 상륙인데요. 적어도 수만 년 후에는 이곳에서 기름의 폭포 요소처럼 흐를 것이다. 먼 미래에 이곳에 제인폭포가 되면 그 위에 또 다른 선녀탕이 생기겠죠? 경기도엔 연천 외에도 여러 DMZ 접경 지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향한 곳은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 관광지입니다. 드넓은 잔디 언덕을 거닐고 있으면 향기로운 바람이 훈훈한 평화를 실어다주는 이곳은 평화누리공원인데요. 동력 땅을 바라보며 걸어 나오는 듯한 한 조형물. 그 이름은 통일부르기입니다.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사이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까지 한 폭의 그림이 되는데요. 분단의 길목에서 느끼는 평화는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기엔 정말 좋은 곳이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DMZ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 어른들도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즐기고 가려고요. DMZ를 미디어 콘텐츠로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는 DMZ 생생누리. 생동감 있는 VR 시뮬레이터로 백두대간을 여행할 수 있는 드론 라이더가 특히나 인기인데요. 그 밖에도 쉽게 가볼 수 없는 DMZ의 아름다운 생태를 대형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애들 놀거리도 많고 이런 환경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애들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생태와 평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DMZ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파도 쳐. 길이 없어졌어. 와우. 대한민국 전역을 긴장하게 만든 기이한 폭우 현상. 올여름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까지 잇따랐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악몽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말도 못했죠. 그때 진짜 나는 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우, 엄청 순식간에 차고. 떠나러 갔어요. 승용차들은. 난데없는 물폭탄에 평온했던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통상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불과 하루 만에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퇴근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물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 후에 그게 뭉쳐갖고 확 내려와서 일이 올라차불더라고요. 초기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적 있어요. 놀라기면 다 날랐죠. 난리 났죠 그때. 놀래기만 했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비만 조금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야. 또 그럴까 봐. 여기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다 그랬어요. 도로가 잠기고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는데요. 지대가 낮은 시장 안쪽 상가의 상황은 더욱 아찔했다고요. 여기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 물이. 이만큼. 네. 지금은 퇴근을 안 해. 여름만 되면요? 네. 이번에도 이 두 번을 집중호우 된다 그래갖고 요 주위에서 자고 한 번은 여기서 자고.
차 세워놓고 밖에서 자고 그랬었어요. 무서워서 또 그럴까봐.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라는 집중호우. 관건은 사전 예측에 있습니다. 한강 수계의 홍수 통제와 홍수 예보를 담당하는 이곳은 최근에 반복되는 물난리에 대비한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구축 중인 AI 홍수 예보 시스템입니다. 홍수 특보 지점의 상황과 예측 결과들이 위험성 있는 지역들을 전멸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홍수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홍수 특보 발령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주황색은 홍수주의보고 그거보다 더 수위가 많이 올라오면 홍수경보가 있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 실시와 더불어서 홍수특보 지점을 약 3배 정도 늘린 223곳으로 확대합니다. 인공지능으로 10분마다 홍수위를 분석하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될 경우 전파 내용을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예보 체계가 운영되죠. 강우시에는 이제 홍수 예보 요원들이 비가 얼마나 와서 하천에 얼마나 물이 불어나고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지를 실시간 분석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예보관이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약 10분 정도 걸렸다면 이제는 단 3초 만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침수 예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정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도 주목했죠. 지금 자기가 살고 계시는 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미리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3D 기술로 가상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 본 뒤 피해 예상 시나리오와 침수 속도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점 또는 그래프 또 이렇게 면 단위의 어떤 2차원적, 2차원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3차원적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물체를 체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또 국민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현재 구축 중인데요. 2026년에 국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여름철 집중 강우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댐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수해가 잦은 지역에 홍수 조절 댐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기존 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성을 높여 1차적인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원주천 댐은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우의 여파로 유실됐던 하천 정비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방제 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준설 공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사전 예방에 나섰죠. 환경부는 대하천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등 기존 치수 정책의 빈틈을 촘촘히 채우는 한편 내년 홍수기부터는 AI 홍수 예보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다 봐야 합니다. 이 개체가 왜 죽었는지. 그냥 모든 쓰레기예요. 특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혼액, 어구의 얽힘, climate change, polar bear prey change. SBS 창사 특집 고래와 나. 우리는 지적합니다. 내 집 마련은 부모 도움 없인 불가능하다 믿는 세상을.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빨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시대를. GH가 지적합니다. GH와 함께 지분 적립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 적립형. 성실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세상.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처음이죠? 이런 안마의자. 코에이 비렉스. 하루 앞에 담대하라. 먹을 때는 당당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한만큼 할인 저
그쵸. 근데 그거 줄 거면 미리 주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국내 최초 마일리지 선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충청과 전라권 서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고 답답했던 일상과